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0학년도 경기도 지역에 합격한 입니다. 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졸업하고 바로 친 시험을 몇 수에 포함하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번에 5번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5번 시험 중에 3번을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고 네, 2020년에 최종으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앞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전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먼저 충분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1차 시험을 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2차 시험도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1차 페인과 2차 시험 페인을 각각 말씀드린 다음에 제가 이것만은 꼭 시험 공부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1차 시험에서의 제가 생각하는 페인은 이제 법이랑 교육 과정을 열심히 보지 않는 선생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간과하는 점이 이제 점자를 열심히 안 보시는 선생님이 있는 것 같은데, 법 교육과정 점자를 같이 세트로 꼭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모의고사를 스터디를 해보면 총론이랑 장특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틀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정말 변별력이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총론이랑 장특법 정도는 완벽하게 통암기를 하고 가셔야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장수생이기 때문에 고득점을 노리기 위해서 총론과 장특법을 포함해서 모두 8개 과목을 봤습니다. 공통국어, 기본국어, 영어, 사회, 수학, 이렇게 진로와 직업 이렇게 전부 다 봤고, 하지만 이번 시험에는 과학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강론은 선택을 해서 안 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출 분석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출 분석은 많은 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 비기본적인 것이긴 한데 수업에 오시기 전에 기출 문제를 풀고 오시지 않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자기 나름대로 먼저 해보고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강사님의 문제 접근 방식과 자기 문제 접근 방식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답을 생각했는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공부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출 분석을 할 때 여러 번 돌리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앞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 번째 페인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서. 제가 초수랑 재수 때에는 1차 합격을 하지 못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트러블이 공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너무 너무 친하게 지내지도 말아야 하고, 그렇다고 너무 적대시하게 지내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스터디를 하는 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인데 저한테는 사실 1차 시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2차 페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다른 선생님도 다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우선 1차 점수가 1배수 안에 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번에 경기도에서 13점 높게 합격을 했는데 이게 제가 이제 합격한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2018년도에는 3.66점 차이로 1차를 합격을 했었고, 2019년도에도 3.33점, 이렇게 한 1배수 근처 라인에서 항상 합격을 했었는데, 이렇게 10점 넘게 합격을 하니까 2차에서 좀 많이 깎여도 최종 커트라인에서 9점 차이가 나면서 결국 전 15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1배수에 안에 들 수 있는 점수를 만드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에서 또 중요한 게, 저는 2차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2차 시험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해서 이렇게 5년 동안 시험을 준비한 것 같은데, 2차 시험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제가 2차 시험을 지금까지 준비해 왔을 때는 유창하고 능력 있는 교사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제가 아마
시험을 오래 치다 보니까 2차 시험의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첫 2차 시험을 치던 2018년도만 해도 그 독도 문제가 나왔던 해인데 그 전 문제만 봐도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고 그 학생들 문제 행동이 없는 해도 있고 막 지도사가 없는 해도 있고 문제가 되게 까다롭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 선생님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수업을 하는지 얼마나 유창하게 수업을 하는지를 2차에서 중점적으로 본 것 같은데 2018년도 독도 시험에 이제 오게 되면서 갑자기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졌죠. 블록 타임즈도 갑자기 나오고 학생들 이름이 갑자기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그에 대한 문제 행동을 맞춰서 해야 되는. 그래서 저는 2차 시험의 본질이 이제 1차랑 똑같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2차 조건을 무조건 다 맞추는 식으로 시험을 쳐야 합니다. 유창한 거는 절대 상관이 없어요. 저는 2차 시험할 때 이렇게 거의 이것만 보고 수업을 했는데도 수업에서 한 2점대로 깎였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무조건 맞추고 그리고 면접 공부를 할 때도 어떤 이론서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유형을 전부 숙지를 하시고 내가 예상하는 답안을 모두 머릿속에서 넣어서 꺼내는 식으로 완전히 1차 공부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차 시험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혹시 2차에 가게 된다면 저의 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간단하게 앞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다 말씀드렸을 것 같아서 저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 3가지만 하면 좋겠다 하는 거를 한번 간추려 보았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실 때 꼭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론서나 강론서를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스터디원이나 교수님께 질문을 해서 이해가 되면 정말 좋은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집요하게 이해해서 넘어가려고 하면은 공부 시간이 늘어나고 시간은 늘어나는데 오히려 보는 양이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랜 시간을 걸려서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저희 전공이 13과목이거든요. 이 13과목을 다 돌리고 나서 그 자리로 다시 오잖아요? 그럼 또 거기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무조건 이해하지 말고 그냥 넘어서 빨리 많은 양을 빠르게 많이 돌리는 게 좋아요. 저는 회독이 증가하면은 이해가 자연스럽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회독을 많이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서브노트보다는 단권화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브노트는 이제 여기 보니까 서울 합격자랑 경기 합격자 선생님들 서브노트를 나눠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합격자 선생님들이 서브노트 활용하시는 거를 저도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초수랑 재수 때는 서브노트를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이제 만들면서 공부도 되고 이제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제 보기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단권화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3가지 이유로 해서 추천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제일 좋은 점은 만드는 시간이 절약된다는 점이죠. 서브노트는 이제 한 과목, 그러니까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만드는데 며칠씩이 걸려요. 심하면은 지체장애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주일이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단권화는 그냥 새로운 자료가 생기면 그때그때 붙이기만 하면 돼요. 끼워 넣거나. 그래서 시간이 진짜 엄청 적게 들어요. 한 과목에 하루만 투자해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락되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론서에서 서브노트로 적어 옮길 때 보통 이제 초반에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만 이렇게 옮겨 적으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뒤로 점점 공부하는 양이 늘어날수록 보고 싶은 욕심이 점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서브노트에 계속 다시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심하면은 서브노트를 갈아엎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권화를 사용하시면은 이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딩을 그대로 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서브노트는 여러분들이 워딩 그대로 이제 옮겨 적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자기가 이해한 대로 옮겨 적거나 아니면 좀 더 추격한 내용을 옮겨 적는 경우가 많아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단권화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그냥 이론서는 보통 강론서 내용을 보통 그대로 옮겨오잖아요. 그래서 단권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워딩을 그대로 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권화는 이제 가독성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단권화 옆에 제가 색깔 펜으로
짧게 요약된 내용을 적었어요. 그래서 외울 때는 그 요약된 내용을 보고 외우고 이해가 필요할 때는 그 단권화 밑에 있는 설명을 읽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안에 단권화 만드는 방법도 적어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 앞장에 2018, 2019 2020 점수가 써 있는 게 제 합격 수기인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단권화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적어 놓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스케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공부 스케줄을 이제 나는 시각장애가 다 끝나면 이제 청각장애를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침에 11시까지는 무조건 법교육과정을 보고 점심을 먹고 나서 7시까지는 무조건 전공을 보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서 10시까지는 교육학을 본다. 그런 식으로 시간에 맞춰서 스케줄을 운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것도 공부가 계속 늘어질 수가 있거든요. 양이 너무 많은 과목은 공부가 계속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끝나면 그 공부를 그냥 멈추시고 다른 과목으로 바로 넘어가서 공부를 해야지 다양한 과목을 골고루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여기 뭐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포기하지 않고 하면 결국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노력하시면 네,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